이때를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금의 반등 가능성 때문이에요. 주식, 달러, 금, 물가, 금리, 현재 상황 총정리 플러스 투자 전략까지 현재와 같은 이 폭락장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경제활동이 멈추죠. 미국은 금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돈을 풀죠. 돈은 경제를 살리는 데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요. 코로나로 폭락했던 주가는 다시 폭등을 합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죠. 이와 동시에 올랐던 주가는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폭등했던 물가는 피크를 치고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지금은 물가 하락 초입이죠. 자, 이제부터 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물가가 하락한다는 거는 이제 금리를 좀 내려도 된다는 신호가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가 먼저가 아니라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한 다음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 주가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이에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경기 상황에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인 우리는 주가 상승이 금리 인하에 선행한다는 것,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될 뿐더러 이거를 투자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물가가 도대체 언제 잡힐 것인가? 이게 관건일 텐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물가가 언제 잡히느냐겠죠. 자, 80년대 초반에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21%, 28% 이렇게 S&P 500이 폭락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오일 쇼크, 물가가 폭등하던 시점이었어요. 이때 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는 21.5%까지 상승합니다. 지금이 4.5%인데 21.5%라니 상상이 안 가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S&P 500이 이렇게 28%가 빠진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됐죠? 고금리 인상, 금리 인상으로 물가가 잡히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유동성을 다시 늘리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경기는 급격히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것.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주식시장의 사이클은 반드시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너무나 괴롭지만 싸졌을 때 증시를 샀던 사람은 반드시 그 달콤한 과실을 얻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표가 있죠. 이때 마이너스 28%까지 하락을 했는데 S&P 500이 현재도 고점 대비 28%가 빠졌어요. 이때와 똑같습니다. 금리가 21.5까지 올랐던 이때와 동일하게 주가 바닥을 찍었다는 거예요. 자, 80년대 초반 이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금리를 21.5%까지 올리니까 시장이 28%까지 하락을 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채 부담이 올라가죠. 기업은 자금 조달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서 허덕입니다. 이때 당시 미국 연준 의장이 폴 볼커였는데 권총을 차고 다녀야 할 정도로 온갖 시위와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이 고금리의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돈이 줄어드니까 인플레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긴축을 푸니까 경제는 힘차게 살아났다.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화폐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즉 저금리 양적 완화로 시중에 달러 돈이 많아지면은 증시는 오른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생긴 자산의 거품, 인플레이션은 이 유동성을 줄이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유동성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죠? 금리 인상이에요. 지금 실제 금리를 4.5%까지 올렸고 인플레이션은 피크를 치고 이렇게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자, 올해 7월부터 FOMC 미팅 금리를 줄기차게 올려왔죠.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그래서 이번 12월 달 금리는 4.5까지 올라갔고 이제 FOMC 미팅은 내년 2월 달에 있어요. 이때는 0.25% 인상 확률이 가장 높죠. 그러면 4.75가 되겠죠. 하지만 이번 FOMC 미팅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최종금리 평균적으로 5.1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2월 달에 0.25 올리고 그 다음에 한번 0.25 또 올려도 5%죠. 한 번 또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5.25라던가 뭐 5.5라던가 이렇게. 그리고 인플레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를 낮추지 않겠다.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물가가 튀어버리게 되면은 난감합니다. 아예 80년대 초반처럼 확실하게 올렸다가 물가가 확실히 잡힌 다음에 긴축을 푸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걸 미국 연준도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2023년에도 이 현재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 금리 인하가 내년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증시도 오랜 동안 바닥을 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금리 인하 전에 주가 상승이 먼저 온다고 말씀드렸죠.
물가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과정에서 주가 반등은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는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연준은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매파적인 발언,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빨리 하지 않을 수 있다. 내년에도 고금리가 지속될 거다. 겁을 주고 있지만 실제 내년에 이 CPI 지수, 물가가 하락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비둘기로 바뀝니다. 시장 우호적인 발언, 그런 것들이 나타날 거란 거예요. 그 시기는 아주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증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있어요. 바로 달러인데, 달러는 안전자산이죠. 그리고 기축통화입니다. 그리고 금리 동조와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치가 상승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가치가 하락한다. 왜냐? 금리는 돈의 값이고 돈은 바로 달러이기 때문에 돈의 값이 올라가는 금리 상승기에는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돈의 값인 금리가 낮아질 때 돈인 달러는 가치가 낮아진다. 그리고 이자 자산이다. 맡기면 돈을 받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이란 거예요. 그리고 타통화 상대성. 달러가 강하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유로화, 엔화, 원화 이런 자산들 반대로 약해진다는 겁니다. 자, 실제 코로나 이후 위기가 발생하니까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가 가치가 튀죠. 상승했어요. 근데 위기를 막기 위해서 돈을 풉니다. 돈의 값인 금리가 낮아지니까 달러 가치는 하락을 해요. 하지만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자 긴축, 통화정책이 시작돼요. 양적 긴축, 돈을 회수하고 금리를 올립니다. 돈의 값이 올라가고 달러가 시중에서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달러는 안전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안전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위험자산인 주식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주식은 이렇게 꾸꾸라지고 바닥을 찍었죠. 유동성으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 현상, 달러 하락, 유동성 감소, 금리 인상,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의한 달러 상승, 그리고 피크를 칩니다. 이게 경제위기가 아닌 이상 1600, 1700, 1800, 1900, 2000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채용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달러 환율, 달러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자정작용이 일어납니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피크를 치고 나서 하락을 했죠. 변곡점을 지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안정적인 체제로 다시 돌입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실제 증시는 이렇게 하락했다가 환율, 달러가 피크치고 하락을 하니까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눌려 있는 상태죠. 이 다음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달러 바닥을 찍고 조정 파동에 있다. 1350원 정도까지 열어둘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다시 하락할 수 있다. 물론 예측입니다. 어쨌든 예측대로 간다면 1340원 정도, 물론 이 이상 반등할 수도 있겠죠. 덜 반등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인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매물대, 장기 추세, 지금 여기 와 있죠. 올랐다가 이렇게 다시금 장기 평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엔 금을 볼게요. 금은 달러와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이에요. 달러 반대성이 있죠. 달러가 강해지면은 금은 약해지고, 금이 강해지면은 달러는 약해지고,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폐의 대체성, 달러가 없는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면 금은 다시 화폐를 대체할 거예요. 그리고 무이자 자산, 달러는 예금하면 이자를 받아요. 하지만 금은 이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바로 달러 반대성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금이 고점을 찍고 매물대에 도달 이후에 다시 반등을 했죠. 달러가 최근 피크치고 하락했죠. 금은 바닥 찍고 반등했어요.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뭐라 그랬죠? 달러 반등했다가 재차 하락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금은 반락했다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금리 인하기, 이때는 달러가 약해져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달러가 약해지는 구간, 반대로 금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금리 인하기, 이때를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금의 반등 가능성 때문이에요. 대략적인 흐름이 눈에 보이시죠? 단지 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내 투자 금액에 많은 비중을 넣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안전자산 개념, 그리고 달러 반대성의 개념, 위험한 구간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경호원 같은 역할, 일정 비중으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기 때문이에요. 월세도 나오지 않죠. 이런 특성에 기인해서 금은 금리 인하기, 환율 하락기에 반등할 수 있다. 금리가 내년까지는 어쨌든 계속 올라갈 거예요.
추이는 이렇게 사그러들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면은 금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경제의 흐름, 전반적인 상황을 안다면 어떤 시점에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시점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고, 이게 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S&P 500 증시는 어떨까?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는 조정이 오더라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예쁜 조정이다. 실제 증시는 이렇게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3700 초반까지, 여기까지 조정이 와도 더 와도 예쁜 조정이라는 거예요. 아,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니까 S&P 500 2400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 정도 올랐으면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조정의 범위라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영역,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의 영역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메이저라면, 세력이라면 일부러 전저점을 한번 깨고 환율이 반등하는 구간에 맞춰서 겁을 주고 다시 들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단 저는 이 바닥은 나왔다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건 막바지에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환율이 반등을 했다가 추후에 더 빠질 수 있다면 증시는 반락을 했다가 반등할 수 있다. 이건 추세적인 상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조심스러운 예측일 뿐입니다. 자, 그럼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수십 프로, 십몇 프로, 20몇 프로 이런 피바람이 난무하는, 지금 28%가 빠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떠났어요. 계좌가 반토막 반에 반토막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중요한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쌀 때 사면 된다는 거예요. 쌀 때 평균보다 싸져 있는 구간들, 이런 데서 사 모으면 무조건 회복되는 구간이 온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겠죠. 그럼 지금은 싼 구간일까? 현재 가치는 장기 평균 아래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피 PBR 0.9배 아래, S&P 500 PER 17배 이하, 장기 5년, 10년, 20년 평균 아래라는 거예요. 평균 아래서 사면은 반드시 평균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오겠죠. 살아난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게 있어요. 우리의 투자 성향이 뭐냐, 투자 방식이 뭐냐인데, 가치를 추종하냐, 추세를 추종하냐, 여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자, S&P 500을 예로 들자면 이렇게 싸져 있을 때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는 시점에 분할해서 사 모아가는 가치 투자자형, 쌀 때 사는 형태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추세 추종,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비싸게 주더라도 확실하게 주고 사겠다 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현금 비중이 얼마냐, 평소에 내가 어떤 투자 스타일이냐, 내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내가 비싸게 주고 산다면 주가가 눌렸다가 고점을 찍고 지지하는 시점, 여기서 살 수 있겠죠. 반면에 가치 추종형이다. 떨어질 때마다 사 모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떨어질 때마다 샀는데 저점 갱신하고 이렇게 빠진다면은 조금 물릴 가능성이 있겠죠. 꾸준히 사 모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비싸게 주고 산다면, 확실히 추세가 전환된 다음에 사고 싶다고 한다면 좀 비싸게 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혹시라도 바닥을 깨고 빠졌을 경우에 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때 가서 또다시 언제 매수할지 전략을 새로 세우면 됩니다. 나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자면은 물가 하락과 주가 상승, 이 시점 가장 중요한 구간이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환율이 반등했다가 대세 하락에 접어들게 되면은 달러가 하락하면서 미국 수출주들의 실적이 증가합니다. 환차 이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10억 달러 팔고 11억 달러, 12억 달러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금리 인하가 일어나겠죠. 금리 인하가 일어날 때 성장주에 다시 수혜가 시작될 겁니다. 미래 이익을 땡겨오는 성장주들, 미래 이익의 가치가 현재 기준으로 차환을 했을 때 커질 수 있다. 저금리 구간에서. 그래서 코로나 직후 빅테크 기업들이 득세를 했죠. 금리 인하기 시작된다면 다시금 빅테크 수혜가 시작될 수 있다. 자, 오늘 여러가지 금, 주식, 달러, 금리, 물가, 투자 전략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을 아우러서 그 흐름을 읽는 거예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흐름을 좀 쉽게 설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이해하시는데, 시장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알고 공부한 만큼 결과가 돌아온다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꼭 좋은 일만 생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